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4가지 영역 중에서도요, 진로 시간인데요. 우리 진로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들고 있을 거예요. 다요인 인성검사라는 결과지. 다 들고 있죠? 저번 주 학교에서 받았을 검사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과표랑 그래서 당연히 결과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통도 역시 당연히 필요하겠죠. 특히 오늘은 색깔 있는 펜이나 형광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표시해 가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는 네이버 카페에 올리기 활동이 있으니 끝까지 과정을 잘 듣고 마지막 미션까지 완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쫙 펼쳐보면 옆으로 자신의 이름이 써져 있고 이 부분에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름이 써져 있을 거고 이렇게 자기 T점수 100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적성검사에서도 이런 T점수에 관련돼서 배웠는데요. T점수라는 것은 100점 만점이 아니라 50을 평균으로 해서 그 편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 내가 점수가 낮네, 높네, 잘하네, 못하네, 나쁘네, 착하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검사는 인성검사이죠. 말 그대로 우리의 성격에 대한 검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의 성격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성격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착하다, 나쁘다, 친절하다, 배려 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요. 여기는 전문적인 검사이니만큼 무려 14개나 되는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면 총 온정성, 자아 강도, 이건 자존감과 관련된 거예요.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예민성, 공상성, 실리성, 자책성, 진보성, 자기결정성, 자기통제성, 불안성 이렇게 총 14개의 성격을 가지고 점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의 온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자아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나의 지배성, 정열성 등등등등 불안성까지 이런 14개의 성격을 기준으로 나는 좀 더 어떤 부분에서 더 높은 특징이 있고 나는 어떤 부분에 조금 부족한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조그만 글씨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T 점수는 30점에서 70점 사이에 분포하며 여기 30점에서 70점 사이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점에 가까운 점수는 그 특성이 매우 높은 것이며 30점 미만은 각 특성이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30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 못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요소는 낮을수록 더 좋은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점에서 70점 사이면 무난하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70에 가까우면 그 특징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30점에 가까우면 그 특징이 조금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검사 소견, 그렇게 해서 14개의 성격을 나는 종합해보면 이렇게 서술형으로 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다시 옆 페이지로 가볼게요. 옆 페이지를 조금 확대해보면 척도별 의미와 일반적 성격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성격 14가지 있죠? 이 성격 14가지가 그대로 여기 자세히 더 나와 있어요. 온정성이 한 번 더 있죠? 자아 강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배성이 여기 있고요. 쭉쭉쭉 가서 불안성까지 마지막까지 있죠? 여기서는 그래프로 수치를 나타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자신의 표준 점수가 T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점이어서 잘하고 뭐 빵점이어서 못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한 번 더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점수가 50점을 기준으로 치우쳐 있는 쪽의 특성과 가깝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50점을 기준으로 이쪽에 더 가깝죠. 왼쪽에 치우쳐 있죠. 그러면 냉정성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러면 차가운, 비사교적, 비판적, 무심한, 초연한 성격이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아 강도는 50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죠. 여기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나는 강한 자아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50점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쪽에, 자, 이런 건 좀 이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신중성인지 정열성인지, 약한 도덕성인지 강한 도덕성인지, 편안함이 강한지 자책감을 강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왼쪽 오른쪽을 선택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쪽이 조금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요인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방금 봤던 페이지와 뒷면에 있는 이 성격과 직업 적성이란 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격과 직업 적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별표를 3개 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이 제목 바로 위에 있는 4줄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다요인 인성검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 가운데 하나이며 거의 모든 성격 범주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성격 이해에 매우 적합한 검사입니다. 본 검사는 각 개인의 다양한 성격 특징을 14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다양한 성격 특징을 14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성격 프로파일로 제시합니다. 또한 개인의 성격적 측면을 기술함과 동시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도 함께 진단하며 나아가서는 각 개인의 성격에 맞는 직업 적성도 찾아줌으로써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각 개인의 성격에 맞는 직업 적성을 찾아준대요. 직업 적성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직업에 어떤 직업이 잘 맞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우리가 바로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시간이죠. 그래서 이 나의 성격과 직업에 대해서 연관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설명을 볼게요. 앞면의 척도별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척도 중 아래 해당 직업군에서 5가지를 선택해보자 했는데 우린 5가지는 아니고요. 가장 높은 점수에서 1가지, 가장 낮은 점수에서 1가지 이렇게 총 2가지를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
온정성 49, 자아강도 68, 지배성 70, 정열성 53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각 성격에 대한 표준 점수, T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가 무엇인지 하나 찾고 가장 낮은 점수가 무엇인지 하나 찾아볼까요? 가장 높은 점수는 어떤 성격인가요? 여기 기준으로는 그렇죠. 지배성 70점에 해당하는 지배성이 가장 높은 점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는 뭘까요? 불안성 33? 아니죠. 여기 자책성 29. 이게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여기 다시 뒷페이지에 가면 지배성. 여기 예시에서는 지배성이 가장 높았죠. 지배성에서 높은 점수의 직업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지배성이 높은 점수의 직업적성입니다. 그 다음 자책성. 자책성이 또한 낮은 것이었죠. 그러면 자책성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자책성이 있죠. 근데 이쪽을 보면 안 되고요. 어딜 봐야 되나요? 낮은 점수였으니까 좋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낮은 점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배성이 가장 높게 나왔어. 그래서 높은 점수의 직업적성을 봐야 되고요. 나는 자책성이 가장 낮게 나왔어. 그러면 자책성이 낮은 사람의 성격 특징과 직업적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 지배성이 높다는 건 어떤 성격이냐? 권위적일 수 있고 다소 공격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꼭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관, 법관, 사업가, 공무원, 영업직, 심판, 항공기 조종사, 경찰관, 교도관, 교수, 세무사, 경영지도원, 예술인, 영화감독, 언론인, 기자, 감정평가사, 직무분석가 이런 것들이랑 조금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책성이 낮은 이 친구의 성격은 평온함과 편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 정치가, 의료인, 운동선수, 영업직, 공인회계, 세무사, 공인노무, 법조인, 연출가, 이런 것들이 직업적성에 맞을 수 있다. 비슷한 것들도 좀 보이죠? 네. 공통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직업 이렇게 다 합치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한 15개, 여기 15개 하면 한 30개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 30개를 다 우리가 조사하기엔 어렵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가장 높은 점수에서 한 가지, 가장 낮은 점수에서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에서 한 가지를 고르고 여기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척도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왕이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치가, 법관, 뭐 항공기 조종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쯤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거나 혹은 체험해보거나 많이 들어봤을 법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감정평가사, 직무분석가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 다른 직업에 비해서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상대적으로 잘 알아보지 못한, 잘 들어보지 못한 직업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덜 들어본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15개들 중에 잘 몰랐던, 이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덜 들어봤다, 적게 들어본 단어이다 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 기준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잘 못 들어봤던 거는 손해사정인, 이건 정말 아직도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공인노무사, 네, 이런 것들. 사실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뭔진 알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잘은 몰라요. 네, 판매대리인,
네, 감정사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아직.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그래서 덜 들어본, 적게 들어본 직업을 선택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까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선택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되었는데요. 혹시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가장 높은 점수가 80점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다시 찾아보세요. 그 다음으로 2위로 높은 점수가 만약에 69점이라면 물론 80점, 69점 중에 80점이 더 높지만 80점을 선택하지 말고 69점짜리를 선택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80점은 가장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70에서 너무 벗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수예요. 그래서 가장 높으면서도 70에 가장 가까운, 70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2등에 해당하는 점수일지라도 70에 더 가까운 가장 높은 점수를 선택해 주세요. 자책성도 마찬가지예요. 자책성은 역시 가장 낮은 점수 29점인데요. 혹시 만약에 내가 더 낮은 게 10점이 있다. 제일 낮은 게 10점이에요. 그러면 이 10점이라는 점수는 30점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신뢰도가 없는 점수예요. 그래서 30점에 가장 가까운 면서도 가장 낮은 숫자를 선택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신뢰도 높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찾는데 여기서 찾는데 70점에 가깝고 30점에 가까우면서 가장 높은, 가장 낮은 요소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뒷면에서 아까 하나하나씩 선택하라 그랬죠. 선생님 기준에서 가장 낯설면서도 조금 관심이 가는 것은 여기 직무 분석가 이거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낮은 점수의 직업 적성에서는 이거 정말 잘 모르겠어요. 손해사정인. 네, 이렇게 하나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선생님이 선택한 직업 두 가지는 뭐였죠? 직무 분석가.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사정인이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네이버 카페로 가서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네이버 카페에 가서 1110 몰랐던 직업 적성 이라는 오늘의 게시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글을 쓸 텐데요. 글의 제목은 바로 이 두 가지. 높은 점수의 직업 적성에서 택했던 직무 분석가. 그리고 낮은 점수의 직업 적성에서 선택했던 손해사정인. 이렇게 나의 직업 적성과 어울리는 이 두 가지 직업을 제목으로 써주고 이제 본문에 글을 쓸 건데요. 어떤 글을 쓰느냐? 당연히 우리는 진로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탐색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뭘 해야 될까요? 이 직업에 대해서 탐색을 해야겠죠. 우선 직업이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네,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려면 필요한 것, 필요한 성격이라든지 필요한 능력이라든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직업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가에 대해서 하는 일과 성격, 필요한 성격, 능력 등등
뭐 월급 얼마나 받나 이런 거 중요하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직무 분석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상 탐색한 내용을 직접 적어보도록 하시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뭐 네이버나 블로그나 뭐 사전이나 등등 이런 데서 너무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것들을 탐색해 봤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 친구가 직접 쓴 글인지 혹은 정말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는 일을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분은 복사해서 참고해서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가 읽지는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숙제하는 느낌으로 과제하는 느낌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탐색한 내용을 적절히 참고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손해사정인에 대해서도 하는 일과 자신이 탐색한 것을 5줄 이상 기본 글씨 크기, 처음에 들어가면 있는 그 기본 글씨 크기 있죠? 거기서 5줄 이상 네이버 카페에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디서 탐색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어디서 탐색하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뭐 네이버 지식백과나 뭐 다음 포털이나 뭐 구글 등등 이런 데서 찾아봐도 좋고요. 여기도 많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또 혹시 여러분 직업을 탐색한다 하면 떠오르는 사이트 없나요? 네, 기억력이 아주 좋고 그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떠오를 거예요. 바로 이 사이트죠. 기억나나요? 네, 이것은 워크넷이라고 하는 영어로 된 사이트이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무엇이냐? 검색창에 뭐라고 쓰느냐?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 이게 바로 워크넷이거든요. 네.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쓰면 이런 사이트가 들어오게 돼요. 그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찾고 싶은 직업을 입력하세요 하면 여기서 검색하면 또 수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트 하나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나의 진로를 탐색해서 나의 진로 탐색 능력을 키우고 내가 진로에 바라보는 폭을 넓혀서 더 훌륭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1학기 진로 시간에 한번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 10가지의 직업의 종류를 아는 사람과 100가지 직업의 종류를 아는 사람과 당연히 직업을 고를 수 있는 기회, 직업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보는 시야, 폭이 당연히 다르겠죠.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직업을 알고 폭넓게 볼 수 있는 친구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 내 흥미에 맞는 것들을 더 폭넓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로 시간 동안 열심히 탐색하고 흥미를 가지고 배워서 그 직업에 대해서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탐색한 그 내가 잘 몰랐던 직업 각각 하나씩 2가지를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죠? 내 성격 요인 척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거에서 하나, 가장 낮은 거에서 하나.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것도 70점에 가까운 것, 가장 낮은 것도 30점에 가까운 것 기준으로 합니다. 영상을 꼼꼼히 처음부터 다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 화이팅!